오빠 이름이 뭐였죠? 김성관. 여동생 이름. 아까 전일아 씨였죠? 그럼 성이? 아, 성이 다르네요. 남매인데요. 성이 다르죠. 희라 씨네는 재혼 가정이에요. 희라 씨 14살 때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요. 새엄마한테 20살짜리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김성관이에요. 의붓 오빠죠. 이복 오빠죠, 새오빠. 어렸을 때 새엄마랑 아빠랑 재혼을 하셨고, 저는 아빠 쪽에 이제 저랑 언니가 있고, 그리고 새엄마 쪽에 그 외동아들 그 새오빠 김성관이 있었고, 새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이제 동생이 태어났죠. 의붓 오빠 김성관은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수다스럽고 허풍이 심하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막 대단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였어요. 딱히 어색하지 않게 그냥 잘 얘기하는 사이. 서로 다른 두 집이 합쳐졌잖아요. 잘 지내보려고 꽤나 노력을 했답니다. 특히 희라 씨의 아빠는 의붓 아들인 김성관에게 마음을 많이 썼어요. 저희 아빠도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고 이러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희한테보다 이제 새오빠한테는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아빠가 뭐 걔한테 원한 살 일을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희라 씨는 새 가족과 잘 지내질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나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로는 쭉 따로 살았어요. 서운한 마음에 아빠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아빠 생각이 났답니다. 아빠는 잘 지내고 계실까? 행복할까? 그게 바로 사건 전날이었어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행복이라는 걸 알까? 그 남자친구한테 우리 아빠는 행복할까? 그러니까는 아빠는 안 행복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전화해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 내일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이제 그런 전화가 온 거죠.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네? 엄마랑 동생이 사라졌다고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된대요. 동생도 며칠째 학교에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너무 경황이 없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냥 이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살인사건 관련 속보입니다. 그젯밤 이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이모 씨와 중학생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된 장소가 집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일단 집안이요. 너무 깨끗했대요. 막 청소라도 한 것처럼요. 이상한 건 베란다였는데요. 베란다에 웬 이불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 이불 밑으로 뭔가 삐죽 나와 있는데 뭐였을까요? 사람 발이요.
엄마하고 이제 겨우 14살인 남동생이었어요. 얼굴과 가슴을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숨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엽기적인 게요. 하얀 가루가 시신 위에 뿌려져 있었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밀가루였답니다. 시신에 왜 밀가루를 뿌렸을까요? 그 순간 희라 씨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요. 아빠? 아빠는 사라졌대요. 사라져서 경찰이 추적 중이래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빠가 그런 거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빠도 그렇게 됐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끔찍하다 얘기하기도 힘드네, 그죠? 그렇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나쁜 죄를 지었더라도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때 문자를 했었죠. 아빠, 지금 어디야? 제발.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제발. 살아있어줘, 제발. 그렇게 보냈어. 딸의 이 간절한 메시지를 아버지는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빠를 찾았어요. 참, 오늘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리조트에 주차돼 있던 렌트카 트렁크 안이었습니다. 제발 꾸미길 바랬죠. 우리 아빠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아는 아빠는 뭐 그렇게 원하는 살리를 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그 희라 씨가 아버지를 보러 달려갑니다. 근데 경찰이 막아서요. 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마지막 모습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못 보게 막는 이유가 짐작이 되세요? 시신의 상태가 너무 안 좋대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보고 나면 트라우마 생길 수 있다.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보게 됐고. 못 볼 것 같아요. 네, 못 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희라 씨도 못 봤답니다. 그만큼 참혹했던 거죠. 얼굴 대신 희라 씨가 확인한 건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물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아빠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가 나와요. 세보니까 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곧바로 검거에 나섰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바로 파악이 됐어요. 근데요, 그새 참 멀리도 갔네요.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범행 직후에 뉴질랜드로 출국했대요. 아내와 두 아이까지 데리고요. 뭐예요, 그러면? 미리 다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우발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외로 떴으니 언제 잡힐지도 기약이 없었어요. 경찰은 뉴질랜드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에 착수하고 김 씨의 신변을 확보하는 대로 송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도주 9일째 드디어 인천공항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김성관이 왔냐고요? 아니요. 함께 도주했던 김성관의 아내가 귀국했습니다. 범행 자백은 하셨나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녀의 태도가 너무 뜻밖이었대요. 당시에 그 아내를 직접 수사했던 형사님도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본인은 전혀 이제 몰랐던 것처럼, 전혀 이제 피해자들이 사망했던 것도 몰랐던 것처럼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었고요. 남편과 그 살해 공모 혐의 인정하세요? 진짜 몰랐을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자기가 공항에서 경찰관들이 자기 체포하고서 그때 체포 이유에도 설명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3명이 사망을 알았지 자기는 그 전까지 몰랐다. 1차 진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의 범행은 물론이고 시집 식구들이 살해된 것도 입국해서야 알았답니다. 이건 믿어지세요? 예원 씨는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남편이 정말 완벽한 계획을 하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속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뉴질랜드로 바로 떠났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또 그게 가능할까 싶고. 말이 안 된다 싶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성관이 살인을 저지르던 그 시각에 아내는 리조트에 있었어요. 게다가 핸드폰 사용도 안 했답니다. 남편하고 통화한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걸 하늘이 도왔다고 하죠.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을 합니다.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사건 당일에 부부가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안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다는 거죠. 아마 이 두 사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까 그 아내가 리조트에 있었다고 했죠? 그 리조트의 객실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있었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리조트 측에서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관이가 범행한 이후에 그 리조트 프론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전화한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좀 다행이라고 하겠죠. 거기서 원래는 녹음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그 리조트 자체가 워낙 좀 이렇게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 그 데스크에, 안내 데스크에 연결됐을 때 되고 객실로 가면 녹음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전체가 다 통으로 녹음이 된 거예요. 다행히 그 기록에 남은 걸 저희가 확인해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51분,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직후예요. 김성관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마리 잡았다. 1마리만 더 잡으면 돼. 뭐 2마리 잡았다, 1마리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고. 2마리 잡았다. 1마리. 야. 그냥 일상적인 목소리로 이런 말을 뱉었겠죠. 자, 이 말에 아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까 살인을 전혀 몰랐다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 늦게 오겠네? 소름 돋죠. 담당 그 수사관으로서 되게 소름이 돋았거든요. 가지고 그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안 나눴으면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늦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는 김성관은 아니 많이 늦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저로 대화가 끊겼거든요. 근데 같은 날 저녁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시간 후 아버지까지 살해한 후 김성관은 또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셋 다 끝났어. 근데 하나는 여기 있어. 이거 어디다 치우나? 거기다 그냥 냅두고 오지. 처리하고 오려면 오래 걸리겠네. 이것도 진짜 읽으려니까 그냥 읽는 거지 이게. 야,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아니 그 아내 얘기가 진짜 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끔찍하네. 경찰이 이 통화 내용을 들려주니까 아내도 결국 인정을 했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 이유란 게 대체 뭔지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처음에 범행 모른다 하셨는데 왜 진술을 번복하셨나요?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여기 좀 있어.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억울합니다. 기자님,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고요? 누가요? 김성관 엄마가요. 김성관 엄마가 손녀딸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네요.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손녀딸을...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